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입니다. 청간을과 지지사가 원숭이 신과 만나면 어떤 운기를 만들어내는지, 학업운, 재물운, 건강운, 애정운까지, 그리고 월별 운세까지 구체적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원숭이띠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신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금은 날카롭고 세련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적이고 명석하며 창의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완벽주의와 의심이 좀 많아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은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겠는데요. 을사년의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신금과 상생하며 안정적인 성과와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어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반한살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위 상승이나 성과를 이루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2025년 원숭이띠에게 작용하는 반한살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감을 주고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운에 속하는 12신살 중에 하나입니다. 을사년의 목화 기운은 원숭이띠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가 올 수 있으며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과 자기 통제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원숭이띠 학업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학업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반한살의 기운은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재물은 보겠습니다. 2025년은 금전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해인데요. 반한살의 기운이 금전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요. 투자나 계약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동료 간의 갈등이나 대인관계의 마찰로 인해서 재물운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하시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금전적으로 손실보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운 한번 살펴볼까요? 원숭이띠의 건강운은 을사년의 활발한 기운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넘칠 가능성이 크지만 반한살의 영향을 받아서 지나친 활동으로 스트레스가 좀 누적될 수가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몸이 지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체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휴식과 자기관리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애정운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에서는 반한살의 영향으로 관계의 안정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시거나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열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새로운 인연에게 섣불리 믿음을 준다거나 지나친 기대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소 좀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요. 특히 감정적인 변화가 많을 수 있으니 이성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2025년 월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1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데 현재 세우신 계획과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은 가정 내의 갈등과 감정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대인관계 또한 감정 조절과 신중한 사고가 필요할 때이니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은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있는 달입니다. 직장 내에서 변화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4월은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긴 하나 지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과도한 소비는 조금 피하셔야 할 때입니다.
5월은 가족 간의 관계나 또는 싱글은 연인 관계에서 다소 긴장될 수 있는 달입니다. 서로 간에 작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6월은 건강면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약간 내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과로,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식도 취하시고 자기 관리도 중요하게 해야 할 달입니다. 7월은 직장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가능하다면 자리 이동을 하는 것도 새로운 하반 기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월은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출 관리가 좀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달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해도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자, 투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셔야 할 때입니다. 9월은 가정이나 가족 관계에서 화합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긍정적인 사고로 화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10월은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 잘 준비하셔서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달인데요. 재정 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시고 금고문을 딱 닫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12월은 가족이나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5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접수일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표시해둔 일침표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찾아보기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궁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나와 호흡을 맞춰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해야 좋을지 이사하기 좋은 날뿐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부운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평안함을 주는 날로 선택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떻게 배치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원숭이띠에게 도전적인 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목과 금의 상극관계로 인해서 갈등이나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감정적 변화나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오해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중한 결정과 절약이 필요한 시기가 되기도 하겠는데요. 금전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지만 투자나 지출을 할 때는 또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투자 결정으로 재물운을 소비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건강관리와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셔서 후회 없는 을사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